저번 시간에 우리는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비제차 이게 ODE를 풀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ODE 형태가 뭐 py 프라임 더하기 qy는 r 이런 형태를 주어졌을 때 1단계는 일단 먼저 제 차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r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좌변은 0이라고 했을 때 그때 제 차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했던 과정을 통해서 뭐 yh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r을 기반을 해서 r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틀에 따라서 yp라는 어떤 큰 틀을 만든 다음에 그걸 세부적으로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해서 이 제차식에 대입 비제차식에 대입을 해서 결국에는 yp를 구체적으로 구한다. 따라서 일반의 y는 yh 더하기 yp다. 제차애랑 비제차의 합이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그렇게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yp를 구하는 즉 yp의 큰 틀을 형성하는 규칙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기본 규칙. 기본 규칙은 표를 참조한다. 여기 있는 뭐 다항함수일 때 yp의 큰 틀은 이렇게 잡고 삼각함수일 땐 이렇게 잡고 지수함수일 땐 이렇게 큰 틀을 잡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큰 틀을 잡은 것을 원래의 비제차 이게 OD에 대입을 해서 뭐 여기 상수값들 a, b, c 또는 a, b 여기 a 이런 값들을 구한 다음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우리 yp를 구한다. 그게 첫 번째 규칙이었고 기본 규칙. 그다음 두 번째는 변형 규칙. 만약에 항상 확인해야 될 게 여기 yh를 구했을 때 c1 y1 더하기 c2 y2가 나오는데 거기서의 거기서의 y1하고 y2가 만약에 r하고 겹친다면 그때는 그러면 이 yp를 그 yp도 또 겹치지 않게끔 yp 결론 목적은 그거예요. yp랑 yh가 겹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겹치지 않게끔 x 같은 걸 곱해준다. x를 곱해주고 그래도 겹치면 또 한 번 더 x를 곱해준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변형 규칙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문제들 저번에 풀어봤고 이 변형 규칙이 좀 어렵습니다. 변형 규칙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만 잘 신경 써주셔야 되고 세 번째가 합규칙. 만약에 r이라는 게 어떤 거 더하기 어떤 건데 이 자체는 표에 없지만 나는 각각의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 큰 틀을 잡아야 되는지 안다면 얘가 뭐 지수함수고 얘가 삼각함수들의 합이라면 그럼 그냥 그 최종적으로 yp도 지수함수 큰 틀 더하기 삼각함수의 큰 틀 해서 더한 다음에 그거 자체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이 각각의 틀에 필요한 상수값들을 구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때 합규칙도 사용하는 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미정 계수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 오늘 배울 매개 변수 변환법 뭐 이런 말이나 미정 계수법은 결국에 목적은 뭐냐면 yp 구하기. 어떻게 하면 쉽게 yp를 구하냐. yp만 구하면 결국엔 둘이 더하면 되니까. yh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죠. 그래서 yp를 구하는 방법 두 가지 중 첫 번째가 미정 계수법이고 두 번째가 매개 변수법인데 자 문제 비제차 이게 어디에 문제 솔직히 한 90% 이상은 그냥 매개 변수로 다 풀려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좀 여러분들한테 부담스럽지 않고 그냥 쭉 이렇게 이어가는 과정이고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수할 확률도 적어요. 단 안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안 풀린다기보다 되게 더 오히려 미정계수가 더 쉬운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하나에만 국한되지 말고 두 가지 풀이법이 있고 여러분이 딱 문제를 보셨을 때 아, 나는 어떻게 풀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푸시면 돼요. 무조건 하나에만 치는 건 좋지 않아요. 두 개 다 미정계수랑 매개변수 이렇게 두 개 다 두 개 다 하셔야 되고 그냥,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문제에서 풀려고 했으니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답식 문제가 아니고 주로 이제 대부분 대학교 시험은 서술형이잖아요. 그럼 교수님 여러분들의 풀이를 본단 말인데 분명 자기가 그 교수님께서 미정계수법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매개변수법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감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뭐 최악의 경우에는 아예 그냥 점수를 다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두 가지 방법을 다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오늘 할 거 매개변수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미정계수에 비해서 진짜 너무나도 쉽고 그냥 결론은 그냥 공식 암기예요. 공식을 얼마큼 잘 암기하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막상 해보면 진짜 별거 없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공식만 잘 암기를 하시고 계산만 잘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우리가 전략을 보면 즉 매개변수 변환법 전략을 보면 이런 식으로 비제차 이게 선형 ODE가 주어졌을 때 먼저 형태 파악을 하고 뭐 YH 구하기 이거는 우리가 항상 해왔던 거죠. 그래서 YH를 구해서 결국에는 뭐냐면요. Y1하고 Y2를 이쪽 1단계에서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도 그 미정계수 할 때도 Y1하고 Y2도 중요했죠. 왜냐면 이게 R하고 겹치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요. 어쨌든 Y1하고 Y2를 정확히 구하시고 제 차례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공식을 이용을 해서 YP라는 것을 구할 텐데 일단 첫 번째로 론스키한 W 값을 구하셔야 돼요. 뭐로부터 Y1하고 Y2로부터 W를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공식에서 론스키안을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2-1로 론스키안을 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공식을 사용을 해서 바로 YP를 구하시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더하면 그냥 끝이다. 그래서 론스키안은 여러분들 저저번 시간인가 했어요. 그 독립과 관련돼서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뭐 행렬식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암기할 땐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계산은 이렇게 크로스한 다음에 서로 빼주면 돼요. y1, y2 프라임 마이너스 y2, y1 프라임. 이 순서는 중요합니다. 그 왜냐하면 여기서의 론스키안은 정확히 그 값을 대입을 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 론스키안의 정의는 잘 아셔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공식은 요거예요. 요것만 솔직히 외우셔도 그냥 끝이에요. 끝. 그냥 요 공식 쓰고 솔직히 뭐 더 이상 들을 거 없어요. 시험 문제에서 그냥 요 공식 그대로 적용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좀 그래도 좀 조심할 부분들이 몇 개 있으니까 그 부분만 찝어 드릴게요. 일단 yp는 y1하고 y2하고 여기 y2 있죠? y1, y2 론스키안 그다음에 r에 대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일단 론스키안 역시 마찬가지로 y1과 y2에 대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y1, y2를 통해서 론스키안을 구하고 그다음에 우리 r y1, y2 론스키안 r 이렇게 네 가지 값을 통해서 결국에는 yp를 구한다는 건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이거 한번 따로 필기해 두세요. r은 무조건 y2 프라임 개수가 1일 때 그때의 값을 r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지금 우리가 문제를 볼 건데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xy 프라임 더하기 y는 뭐 x 제곱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r이 뭐냐,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rx가 뭐냐라고 하면 무의식적으로 너무 그냥 기계적으로 풀다 보면 rx는 x 제곱입니다 하고 여기다가 x 제곱 이렇게 대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틀렸다는 거예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r은 y2 프라임의 개수가 1일 때요. 여기는 숫자 1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x 제곱을 다 나눠주고 더하기 x제곱분의 1, y는 1 이런 식으로 한 상태에서 여기가 1인지를 확인하고 그때 여기가 r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r은 1이에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갖고 실수하는 사람들 정말 많기 때문에 왜냐면 상식적으로 이 r이 다른 값을 선택하면 문제 답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r은 항상 y2 프라임 개수가 1일 때 라고 어,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제는 공식 적어 두시고 암기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매개 변수 변환법이냐면 이 공식이 유도된 이유가 어떤 뭐 막 변환을 해요. 뭐 매개 변수를 이용을 해서 하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결과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식 이름도 매개 변수 변환법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직관적인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공식을 사용한다. 공식 사용법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을 많이 말할 거예요. 어쨌든 이 공식이면 그냥 끝납니다.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YP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 바로 풀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를 하실 거예요. 93번, 94번 이런 문제들이 좀 96번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그 RX 부분을 좀 집중을 해보세요. RX가 코사인 X분의 1, 탄젠트 X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덩어리예요. 자, 이런 덩어리 같은 게 나온 경우 우리는 미정 계수로 풀 수 없어요. 미정 계수는 기본 규칙에 의해서 이 표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표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 수 없고 만들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본적인 그 일반화를 해서 여기 어떤 여러분들이 틀을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 탄젠트 x나 뭐 코사인 x분의 1이 나왔을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틀을 대입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굳이 그렇게 하면 별로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매개 변수법이랑 강력한 도구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매개 변수법을 사용하는 경우 100% 언제 사용하냐면 이 RX 부분이 내가 처음 보는 형태일 때 다항함수나 지수함수나 삼각함수가 아닌 경우 그다음 더 나아가서 다항함수든 삼각함수든 지수함수든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매개변수를 써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개변수가 좀 더 미정계수의 상위 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더 편한 풀이.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 매개변수로 많이 풉니다. 어쨌든 우리도 한번 93번 그런 식으로 풀어볼게요. y2 프라임 더하기 y는 코사인 x분의 1. 자, 이거 비제차 이게 선형 ODE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일단 1단계 비제차니까 제차이를 먼저 구하셔야겠죠. 제차이라는 것은 y2 프라임 더하기 y는 0인 경우에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많이 하다 보시면 바로 y는 c1 코사인 x 더하기 c2 사인 x라고 바로 나와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y는 2의 란다 x라고 봤을 때 란다 제곱 더하기 란다는 0이 란다 제곱 더하기 1은 0이잖아요. 그래서 란다를 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i죠. 지금 실수 부분 알파 값은 0이고 허수 부분 베타 값은 1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공식에 의해서 2의 알파 x c1 코사인 베타 x 더하기 c2 사인 베타 x잖아요. 지금 베타가 다 1이고 알파가 0이니까 1로 없어지고 여기는 1, 1 돼가지고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만 적어보면 제 차이가 이렇게 된다. 뭐 y1이 코사인 x고 y2가 사인 x입니다. y1, y2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y1을 이렇게 잡아버린다면 그럼 앞으로 계속
그 문제 끝날 때까지 통일시켜줘야 돼요. y1은 코사인 x로 계속 보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앞에 오는 코사인을 앞으로 y1으로 많이 보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수 2에서 풀이의 급수라는 걸 배우는데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코사인 x를 앞으로 써줍니다. 이게 약간 관례적이기도 하고 알파벳 순으로 c가 더 먼저이기 때문에 s보다 c를 먼저 많이 써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관례적으로 여기 앞에 붙여주는 개수를 나중에 또 풀이의 급수 가면 좀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풀이의 급수에서 코사인을 선행해서 쓰기 때문에 앞쪽에 쓰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습관을 들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사인이 좀 약간 앞쪽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그런 관례적으로 그렇다. 꼭 안 그래도 되긴 한데 그렇게 습관을 들여놓으면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y1과 y2를 잡고 제가 그랬죠. yp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2-1단계로 론스키안 값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론스키안은 y1, y1 프라임, y2, y2 프라임 이런 식으로 행렬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위쪽에다가는 코사인 x를 넣어주고 여기는 사인 x를 넣어주고 미분 마이너스 사인 x 미분 코사인 x가 되겠죠. 그래서 AD 그럼 코사인 제곱이죠. 코사인 제곱의 마이너스 BC 여기 마이너스 있고 또 한 번 더 마이너스 있고 사인 제곱이니까 더하기 사인 제곱 x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숫자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론스키아는 1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알아야 되는 게 r이죠. 우리 공식에서 r을 쓸 거니까 여기서는 r은 뭐냐면 코사인 x분의 1 항상 숫자 1인지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r이 코사인 x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금 네 가지 정보를 알았죠. y1, y2, 론스키안, r 그 네 가지 정보를 알았으니까 바로 그냥 공식에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공식 한번 적어보면 yp라는 것은 우리의 목적은 yp 구하는 거예요. yp라는 것은 마이너스 y1 인테그랄 론스키 한 분의 y2r dx 더하기 y2 인테그랄 론스키 한 분의 y1r dx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y1은 마이너스 코사인 x 그 다음에 론스키는 1 그래서 분모 1 되고 y2가 사인 x r이 코사인 x분의 1 dx 더하기 y2가 사인 x 인테그랄 론스키는 1 y1이 코사인 x 그 다음에 r이 코사인 x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 적분 다 푸시면 돼요. 일단은 여기부터 보시면 코사인 이거 없어져서 숫자 1이죠. 1 적분하면 x죠. 그래서 이 부분이 x 사인 x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탄젠트 x잖아요. 탄젠트 x 적분은 마이너스 로그 코사인 x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랑 만나가지고 그냥 로그 코사인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코사인 x 그냥 원래 있던 거니까 이렇게 올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yp라는 것은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아니 여기 적분상수 써야 되지 않나? 적분상수를 안 써도 된다는 표현? 약간 어떻게 표현할까요? 약간 C가 0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C가 0인 경우가 많지 않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경우 중 하나가 바로 이 경우예요. YP 요거 적분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그냥 상수계수 무시합시다. 아니 상수계수가 아니고 그 적분상수 무시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YP는 그냥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적분상수 뭐 없다고 생각해도 되고 적분상수가 그냥 0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 YP 값 이렇게 구했고 그다음 아까 우리 YH 코사인이랑 사인의 합이잖아요. 선형합. 그래서 따라서 Y라는 것은 YH랑 YP를 둘이 더해주면 C1 코사인 X 더하기 C2 사인 X 더하기 요거 그대로 가져와서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답입니다. 답 한번 빠르게 확인만 해보면 그죠? 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93번도 그냥 그렇게 똑같이 푸시면 돼요. 이 R 잡고 Y1, Y2에서 론스케 잡고 공식 그대로 때려 박아서 그냥 적분 풀면 돼요. 이 적분이 좀 어려워요. 나중에 문제들이 이 적분이 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좀 상대적으로 좀 쉬웠지만 이제 다음 문제 같은 경우 좀 적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적분 잘하는 그 실력이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제가 따로 그 강의 영상 그냥 적분만 푸는 문제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적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어려운 적분 문제들을 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할 94번도 되게 어려운 적분 문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잠깐 영상 멈추시고 직접 해보세요. 그 다음에 한번 제 풀이랑 비교해 봅시다. 자, 일단은 비제차 이게 선형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YH를 구할 건데 아까 우리 93번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그래서 좀 시간 전략을 위해서 그냥 저는 바로 Y1은 코사인 X, Y2는 사인 X 이렇게 바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론스캔 했죠. 론스캔은 숫자 1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 R은 뭐였냐면 여러분들 그냥 탄젠텍스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단계 YP 구하기 그냥 공식 그대로 사용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YP는 마이너스 Y1 인테그랄 론스키 한 분의 Y2R dx 더하기 Y2 인테그랄 론스키 한 분의 Y1R dx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Y1은 마이너스 코사인 X 론스키아는 1 Y2는 사인 R은 탄젠트 그러니까
코사인 x분의 사인 제곱 x가 들어오겠죠. 이 적분이. 그다음 더하기 y2가 사인 x. 그다음에 로스칸 1 y1이 코사인 x, r이 탄젠트 x니까 사인 x가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여기 이쪽 오른쪽 적분은 쉬워요. 그냥 바로 보이는데 이제 이쪽 적분이 어려워요. 코사인 요만큼 인테그랄 코사인 x분의 사인.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제가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요 적분 해보세요. 생각보다 잘 안 될 거예요. 좀 되게 까다로운 적분이거든요. 이렇게 쉽게 보여도 어쨌든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 것 같아요. 인테그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보고 분자를 그다음에 얘를 분리를 해요. 그러면 코사인 x분의 1 마이너스 인테그랄 코사인 x분의 1이죠. 그냥 코사인 x죠. 지금 이거 분리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거 결과는 일단 오른쪽 적분만 해보면 마이너스 사인 x죠. 코사인 적분 사인이니까. 얘가 어려워요. 얘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문제 가져왔는데 이거는 솔직히 좀 어느 정도 여러분의 적분에 관심이 많으면 시컨트 x 적분은 탄젠트 x 더하기 시컨트 x 로그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의 암기는 아니지만 거의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암기화가 돼요. 마치 여러분들 그 탄젠트 x 적분은 마이너스 로그 코사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도 많이 하다 보면 암기가 되는데 이제 왜 그러면 코사인 x가 로그 탄젠트 x 더하기 시컨트 x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요 적분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고 그다음에 요 과정을 풀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코사인 x분의 1을 적분을 시컨트 x를 적분을 하면 요런 로그 탄젠트 x 더하기 시컨트 x가 나오냐? 자, 풀이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적분 관련된 문제, 어려운 문제 나온다면 이런 시컨트 x 적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좀 생각하기 어려워요. 좀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이제 대부분 그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시면 요런 풀이가 나옵니다. 분자 분모에 똑같은 걸 곱해줘요. 뭘 곱해주냐면 탄젠트 x 더하기 시컨트 x를 곱해주고 분모에도 똑같이 탄젠트 x 더하기 시컨트 x를 곱해줍니다. 이런 생각은 솔직히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거를 바로 생각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뭐 지금 대학교 수준에서 솔직히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아니,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냥 요거를 곱해야지 이렇게 한다는 게 솔직히 좀 말도 안 돼. 좀 결과론적이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이거 곱한다는 전략 정도만 아시고 그럼 요걸 곱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 이렇게 제가 빨간색을 친 부분 이 부분만 제가 다시 해보면 분자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잖아요. 탄젠트가. 그러니까 이 코사인을 한 번 더 나눠주면 이제 이 코사인 분의 1이 여기 분자랑 곱해져서 코사인 제곱 x분의 사인 x가 될 거예요. 탄젠트가 이렇게 되고 더하기 시컨트는 그냥 코사인 분의 1인데 거기 코사인을 한 번 더 나눠준 거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분자가. 그다음에 분모는 그냥 그대로 똑같이 적어줘요. 탄젠트 x 더하기 시컨트 x. 자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정말 재밌는 현상이 생기는데 분모를 미분했을 때 분자가 나와요. 자 한번 우리가 해볼까요? 탄젠트 x랑 시컨트 x를 우리가 한번 t라고 잡아보고 양변을 우리가 한번 미분을 해보면 탄젠트 x 미분이에요. 미분 미분은 이제 시컨트 제곱 x죠. 코사인 제곱 x분의 1이고 코사인 x분의 1 미분은 분모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그다음에 분모 미분이 마이너스 사인이죠. 그래서 플러스 사인 x가 들어올 거예요. 는 dt가 되겠죠. 이거 전체 dx는 dt.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히 여기랑 일치하잖아요.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코사인 제곱분의 1, 코사인 제곱분의 1. 그다음 dx, 그래서 dt.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분자 부분이 전부 다 dt가 되고 분모 부분이 전부 다 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t가 될 거고 t는 뭐예요? 탄젠트 x 더하기 시컨트 x죠. 그래서 로그 탄젠트 x 더하기 시컨트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굳이 여기 절대값도 꼭 해주셔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괄호 그냥 여기 공수 같은 경우는 너무 절대값을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크게 여기는 그냥 괄호로 뭐 써도 됩니다. 뭐 엄밀한 교수님이라면 여러분들 절대값 쓰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이 코사인 x분의 1이 로그 탄젠트 x 더하기 시컨트 x가 나오고 마이너스 사인 x가 될 겁니다. 좀 더 직관적인 풀이가 있는데 그건 요거 잠깐 끝나고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여기까지 여러분들 요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빨간색 부분, 제가 지금 여기 빨간색 부분이 요거잖아요. 이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다 적어보면 처음과 끝만 적어본다면 이 부분이 여기 빨간색 부분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에 지금 마이너스 코사인 x가 곱해져 있고 더하기 사인 적분은 마이너스 코사인 x죠.
마이너스 코사인 x죠. 거기다 사인이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x 코사인 x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 거기다 사인 곱해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해주세요. 전개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코사인 x 로그 탄젠트 x 더하기 시컨트 x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사인 얘는 더하기 사인 x 코사인 x 될 건데 여기 마이너스 사인 x 코사인 x랑 이렇게 없어지겠죠. 더하기랑 빼기니까.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으로 yp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yp예요. 지금 다 는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yp가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으로 y는 제차해 c1 코사인 x 더하기 c2 사인 x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가져와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마이너스죠.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답을 낼 때 이렇게 답을 내실 수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 답 맞는지만 확인해 보면 요거죠, 요거. 요 답을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C1 코사인 x, C2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의 로그 탄젠트 x 더하기 시컨트 x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아까 코사인 x분의 1 적분을 제가 좀 다르게 푸는 방법을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아까 같이 푸는 방법은 좀 솔직히 너무 생각하기 어려워요. 여기다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를 곱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기 어렵고 저는 좀 더 직관적으로 좀 평범한 그냥 기준 평범한 평균적인 사람들만 어떻게 적분을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 제 풀이랑 비교를 해봅시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코사인 제곱, 코사인을 분모 분자에 곱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직관적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분모의 코사인 제곱을 저는 지금 이거 전체적으로 코사인 x분의 1을 적분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아까 여기 코사인 제곱이고 얘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볼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오케이고 그 다음에 사인을 저는 t로 볼 거예요. 치환 적분을 한다는 거예요. 사인 x를 t로 이제 본다면 그러면 코사인 x dx가 dt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dt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분모가 1 마이너스 t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저는 마이너스를 빼낼게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를 빼내고 여기를 t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빼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적분하면 되는데 이거 적분 같은 경우 부분분수 적분이에요. 그래서 부분분수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t-1분의 1 마이너스 t 더하기 1분의 1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부분분수를 해줄 수 있어요. 한번 얘 다시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 분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2분의 1을 곱해준 거예요. 이게 2분의 1이어야지 여기가 숫자 1도 맞춰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은 그대로 밖에 있고 그 다음에 각각 이거 분리해서 적분할 수 있죠. 그래서 로그 t-1 마이너스 로그 t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로그 안은 다 절대값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암묵적으로 그건 굳이 제가 안 적어줘도 로그는 항상 절대값입니다. 여기 안에. 그래서 요거 지금 로그 마이너스 로그는 분수 계산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분자의 t-1이 오고 분모의 t 더하기 1이 오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만 여기 안쪽으로 넣을 수 있겠죠. 로그의 마이너스는 지수로 가니까 이게 역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넣으면 역수가 돼가지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여기까지 잠깐 적어둘 수 있어요. 그다음 한 단계 더 갈게요. t를 다시 sin x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t는 그러면 sin x 마이너스 1분의 sin 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과 끝만 제가 가져와 볼게요. 이 부분은 어차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이에요.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진동을 하는 함수인데 여기다 더하기 2를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함수가. 그렇죠? 다시 제대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이쪽이 y의 마이너스 부분인데 어쨌든 사인 x에 2를 더하는 순간 다 무조건 양수가 돼요. 0 이상의 양수가 되기 때문에 다시 무조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이 부분이 그냥 절대값을 하나만 하나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만약에 우리가 빼기 1을 한다면 지금 빨간색으로 이 검정색 그래프가 1씩 빠진다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무조건 음수가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절대값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조건 음수에다가 절대값을 하면 무조건 양수가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x가 음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절대값을 빠져나오면 마이너스 x가 되잖아요. 마치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가 절대값에 있으면 5로 빠진 이게 마이너스가 한 번 더 붙어서 빠져나가잖아요. 단 언제 x가 음수이면 같은 맥락으로 지금 여기 이 분모에 있는 sin x 마이너스 1은 무조건 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는 이 부등호를 이 절대값을 한번 과정을 거치고 나면 무조건 하나 부호가 바뀔 거예요. 마이너스가 곱해질 거예요. 그래서 분모는 엄밀히는
sin x 마이너스 1이 아니고 1 마이너스 sin x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논리긴 한데 어제 여러분들이 요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되실 거고, 얘는 그냥 위치만 바꿔줄 거예요. 1 더하기 sin x로. 그거는 딱히 영향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통일성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맞춰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분자 분모는 일단 무조건 양수가 돼요. 그래서 루트를 씌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루트.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루트가 씌우고, 로그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곱해져 있는 로그화 된 거죠. 그 다음에 더 정리를 하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 뭘 곱해줄 거냐면 어 분자에 곱했던 걸 똑같이 곱해줄 거예요. 자, 요거 1 루트 1 더하기 sin x를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줘요. 지금 로그가 크게 과정이 거쳐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분자는 1 더하기 sin x가 되고 분모는 1 마이너스 sin 제곱 x 루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모를 보면 1 마이너스 sin 제곱은 코사인 제곱이죠. 그다음 코사인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뭐예요? 코사인이죠. 그래서 얘는 코사인 x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쪼갠다면 따라서 최종적으로 로그 앞에 이렇게 뒤쪽부터 먼저 쪼개면 탄젠트 x가 될 거고, 그다음에 요거 그대로 가져오면 이제 시컨트 x 코사인 x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 코사인 x분의 1 적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로그 탄젠트 x 더하기 시컨트 x예요. 요 정도는 뭐 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핵심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시면 나중에 이런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잘 푸실 수 있어요. 알겠죠? 94번이 좀 적분하기 어려운 문제였지. 어쨌든 지금 우리는 비제차 이계 선형 ODE를 풀고 있기 때문에 공식을 사용하는 데는 공식 사용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공식을 푸는 과정이 좀 살짝 복잡할 뿐이에요. 95번 풀어볼게요. 95번 조금 주의 깊게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3y는 x제곱. 딱 보면 비제차 이게 선형 ODE구나. 그럼 1번 yh 구해야겠죠? 즉 x제곱 y 2 프라임 마이너스 xy 프라임 마이너스 3y는 0. 이것으로 두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이게 엄밀히는 바로 여기서 이걸 0으로 보는 게 아니고 먼저 얘를 숫자 1로 만들어 주고 프라임 마이너스 x 제곱분의 3y는 1 먼저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만 그 다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0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양변에 x제곱을 곱해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전 이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좌변만 가져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과는 똑같지만 과정이 달라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우변 r이 1이 나와요. 무조건 r은 1이에요. 왜냐면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숫자 1로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r은 1이다. 요거 나중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직접 적기에는 너무 귀찮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다 x제곱으로 나누고 그 다음 다시 x제곱을 곱해줘서 이렇게 유도된 거다. 자, 얘는 오일러 콧이죠. 딱 보는 순간. 그러면 특성 방정식은 m제곱 y는 x m제곱을 했을 때 하나 빠져야 돼요. 그거 정말 조심하면서 이렇게 해보시면 m은 3이거나 마이너스 1이에요. m은 3 또는 마이너스 1.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기 때문에 y1은 x의 세제곱 이렇게 볼 수 있고 y2는 x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오케이, 이렇게 특성 방정식을 통해서 y1, y2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미정계수 그거 이용할 거기 때문에 론스케한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론스케한 구해본다면 y1, y2, y1의 미분, y2의 미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적어주겠죠. 그래서 AD 해주시면 마이너스 x 될 거고 마이너스 BC 해주시면 3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x가 될 거예요. 뭐가? 론스키아니 마이너스 4x고 그 다음에 r이 중요하죠. r이 뭐냐? r은 숫자 1이라고 했어요. 1.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y2 프라임 계수가 x 제곱이기 때문에 x 제곱으로 다 나눠줘서 여기 나눠줬을 때 그때 값이 1이죠. 우변 값이. 그래서 r은 1이에요. 그래서 요거 네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그 공식을 바로 이용해 볼게요. 지금쯤 오면 여러분들 공식은 그냥 워낙 많이 써서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 드릴게요. y2r dx 더하기 y2 인테그랄 론스키 한 분의 y1r dx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냥 다 대입을 하세요. y1이 x 세제곱으로 보기로 했어요. 인테그랄 론스키아니 마이너스 4x. 자, y2가 x의 마이너스 1, r이 1, dx 더하기 y2가 뭐죠? x의 마이너스 1, 인테그랄 론스키아니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y1이 x 세제곱, 그 다음 r이 1, dx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냥 이거 적분 계산이에요. x 마이너스 1을 그냥 이걸로 내리면 x 제곱분의 1 되고 4만 빼낼까요? 4만 빼내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 부분 적분하면 x분의 1이죠. 그래서 곱하기 x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더하기 얘는 그냥 x분의 1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없애주면 x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는 그냥 미리 빼놓고 x제곱을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여기 다시 여기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이 곱해져 있고 지금 여기 4분의 1 때문에 그다음 x제곱 적분을 하면 3분의 1 x 세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그냥 계산을 하시면 돼요. 지금 마이너스 4분의 x제곱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분의 x제곱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다 묶어내면 4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x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통분해주면 12분의 3, 그럼 12분의 4가 될 거고 12분의 4 약분하면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이 될 거예요. 뭐가? yp가. 그래서 우리는 y1하고 y2도 알고 yp도 아니까 따라서 최종 일반해 y는 지금 여기 yp예요. 이게 yp고 따라서 y는 yh 더하기 yp니까 c1 x 세제곱 더하기 c2 x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yp 마이너스 3분의 1 x 제곱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쉽죠? 그냥 공식 그대로 이용하고 적분 푸는 문제예요. 적분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막상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다.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풀어드리는 것은 모르겠어요. 좀 의미 없는 것 같아요. 96번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공식 사용하시면 됩니다. 96번까지만 제가 해드릴게요. 96번 좀 재밌는 문제네요. 여기까지는 상수계수인데 여기가 좀 되게 특이한 형태예요. 하지만 뭐 쫄 필요 없어요. 그냥 공식 그대로 유용하면 된다. 자, b제차 이게 선형이기 때문에 yh부터 구한다면 y2' 더하기 6y' 더하기 9y는 0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같은 상수계수니까 이에 란다 x 대입하면 특성 방정식이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란다가 마이너스 3이죠. 란다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중근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y1이 뭐냐면 2의 마이너스 3x고 그 다음에 y2는 거기다 x를 곱해준 거죠. 중근이니까. 그래서 2의 마이너스 3x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클리어. 그 다음에 이제 론스키안을 구해야겠죠. 론스키안은 y1, y2 그 다음에 요거 미분 마이너스 3, 2의 마이너스 3x 요거 미분. 자,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써주고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3x죠. 그래서 뭐 정확히는 1 마이너스 3x에 2의 마이너스 3x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위에 거 미분했을 때 이렇게 되는지 미분 빠르게만 제가 확인해 볼게요. 미분 그대로 그 다음에 그대로 미분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3x 오케이.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a 마이너스 bc 과정을 거쳐주면 1 마이너스 3x 2의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냥 더하기 3의 x의 2의 마이너스 6x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겠고 전개해서 풀어보면 요거 없어지죠. 그래서 남는 건 2의 마이너스 6x만 남을 거예요. 전개해보시면 2의 마이너스 6x만 남는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론스키아는 2의 마이너스 6x고 y1, y2 구했고 r은 뭐냐면 요거죠. 이 앞쪽 부분 비제차항 이 부분이 r이기 때문에 r 값은 나와요. y2'은 숫자 1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바로 이제 공식 적용할 수 있어요. yp라는 것은 마이너스 y1 인테그랄 색깔을 검정색으로 볼게요. 마이너스 y1 인테그랄 론스키 한 번에 y2r dx 더하기 y2 인테그랄 론스키 한 번에 y1r dx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적어주시고 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 다음 다 적분 푸시면 돼요. 자, y1은 2의 마이너스 3x 2의 마이너스 3x 론스키안이 2의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y2가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r이 요 덩어리 이쪽에다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곱하기 16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x dx 이렇게 적어주고 더하기 y2 같은 경우는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x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론스키안이 2의 마이너스 6x분의 y1 같은 경우는 2의 마이너스 3x죠. 그 다음에 r이 요 덩어리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2의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1이 분모로 오겠죠. 그 다음에 dx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이게 좀 되게 더러워 보이지만 어쨌든 그냥 요 적분만 푸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서로 곱하고 요끼리 약분되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둘이 곱하고 요거 약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그냥 약분된 것을 제가 이렇게 적어 본다면 이렇게 지울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편의성을 위해서 이제 숫자 1 빼고 8을 그냥 8만 넘겨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x가 될 거고 8은 이쪽에 이렇게 곱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x제곱분의 1은 여기 이렇게 곱해줄 거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6 여기는 16은 다 빼줄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숫자 1만 남을 거고 x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적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적분만 하시면 되는데 제가 왜 8만 남겼냐면 요거 딱 봐도 치환 적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깥쪽은 그대로 써주고 이거 같은 경우는 로그 x제곱 더하기 1이죠. 그냥 바로 보이셔야죠. 2x dx가 dt니까 더하기 16x 2의 마이너스 3x고 x제곱 더하기 1분의 x제곱 더하기 1분의 1의 적분은 아크탄젠트죠. 요 정도는 여러분들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적분의 결과가 아크탄젠트다. 자,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우리 yp 구했어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뭐 하면 돼요? yh랑 yp 서로 더하면 되죠. yh가 요거, yp가 요거, yh가 요것들의 선형합이죠. 그래서 요것들의 선형합인 y는 yh 즉 c1 2의 마이너스 3x 더하기 c2x 2의 마이너스 3x 써주고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가져와서 요만큼이 yp니까 그대로 붙여 넣어서 좀 크기를 줄여볼까요? 오케이, 그대로 여러분들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최종 답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됩니다. 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맞는지. 어, 자, 맞죠,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오케이, 맞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적분 자체가 좀 어려운 거지 막상 그 뭐 공식이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공식 그대로 이용한 거고 항상 그 메커니즘은 반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머지 문제 97번, 98번도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그냥 맨날 하던 거 똑같이 반복이니까 좀 되게 지루할 거예요. 지루하더라도 계속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거의 자동화, 반자동화 거의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푸셔야 돼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실수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런 대표적인 이런 거 있잖아요. y 투파임 개수가 2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계속 머릿속에 넣어주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것까지 만약에 다 푸신다면 한번 추천해 보시는 게 그 전 강의에서 미정계수법 관련해서도 문제 있었잖아요. 그것들도 한번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한번 매개 연수를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를 푸나 미정계수를 푸나 답이 똑같구나 정도만 아신다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실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 변환법으로 YP라는 것을 구하는 것을 오늘 배웠어요. 자, 이제 다음 시간 같은 경우는 좀 재밌습니다. 다음 시간은 솔직히 제가 어, 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잘 가르칠지. 그래서 이 질량 용수철 시스템 요거에 대해서 즉 이게 OD의 활용 문제인데 되게 재밌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재밌다는 기준이 제 기준인 것 같은데 제가 처음 배웠을 때도 되게 재밌었고 요즘 좀 다시 여러분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런 게 있구나라고 제가 느끼고 그다음에 또 공정 제어라는 과목을 제가 최근에 배웠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과이든 상관없이 대부분의 공대생들이시라면 무슨 제어 과목을 배울 거예요. 뭐 공정 제어라는 이런 명칭이 아니라 무슨 제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과목을 언젠간 배워요. 3, 4학년 때 뭐 제어 공학, 뭐 제어 공정 뭐 모르겠어요. 어떤 제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과목에 있어서는 요 다음 시간에 배울 질량 용수철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되거든요. 거의 중간고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일부러. 최대한 공정제와 연관되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너무 공학 수학을 그냥 공학성어로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다른 과목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좀 제가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게 어디 쓸모 있다. 그냥 우리 그냥 막 배우는 게 아니다. 실제로 쓰임이 있으니까 배우는 거다라고 최대한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거기 때문에 이거 다음 시간인 질량 용수철 시스템 역시도 좀 잘 여러분들이 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